장각의 시는 허남승이 서북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 자연유산인 무릉원 풍경구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개 소수민족들이 집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토가족, 백족, 묘족, 만족, 똥족, 여족 등입니다. 총인구 150여만 명 가운데서 토가족이 100만 명을 차지합니다. 현재 토가족들의 생활 방식과 생활 습성은 이미 한족들과 거의 비슷해졌지만 토가 문화 역시 자신이 요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4천여 년이 오랜 역사가 이 근로하고 열정적이고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용감한 민족을 육성하였습니다. 토가인의 예습성에 따르면 손님이 집에 들어오려면 먼저 주인이 따르는 술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토가인들이 만사에 시글벅적 열렬한 민족 습성과 관계됩니다. 남문가는 남문술이 선주곡입니다. 남문가를 부르고 나면 꼭 남문술을 마셔야 합니다. 토가족 민속원에 유람을 온 유람객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문에 들어서려면 토가인들이 자취로 빚은 미술을 마셔야 합니다. 장각의 토가족 민속원인 그 면적이 80여 무에 달하고 인문경관과 자연경관을 한몸에 지니고 있으며 국가 4위급 여행 풍경구에 속하고 매년 유람을 오는 중외 유람객이 50여만 명에 달합니다. 민속원 내 대부분 건축은 목석 구조이고 기둥에 여러 가지 도안이 조각되어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금빛 찬란합니다. 이런 건축물의 위형은 방화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고대 토가족의 왕호장상과 부자들이 주택 풍력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민 백성들은 이런 집을 지을 수 없으며 현재 이런 건축 디자인은 더 이상 보기 드뭅니다. 수상가옥은 옛날 토가족 주택 특색입니다. 역대 조정에서 토가인들에 대하여 제압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토가족들은 부득불 깊은 산속에 숨어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평지가 작고 경작지가 적으며 독사와 맹수들이 출몰하는 참혹한 환경 하에서도 토가인들은 그곳 지시에 따라 벼랑에 이른 수상가옥을 지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상가옥이 전통은 이라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토가족 민속원 내 이 구중천 세습당은 토가족 수상가옥이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중천 세습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곳 구중 하늘이 세대로 문명을 이어받는 장소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这个吊脚楼呢，在我们土家厝的建筑是最高层楼的，最高就是说依山而建，最有特色就是楼中有楼啊，就是房中有房，这个楼中有楼，一共有12层，9重，这种建筑呢，这土家厝历史以来都没有的。 일반적인 수상가옥은 2층 혹은 3층이고 높이는 8, 9m 정도이지만 구중천은 그 높이가 48m에 이르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상가옥입니다. 有什么区别？重呢，它就是说，就是从那个屋檐上面、屋顶上面一层一层的重叠，看起来就是有好多栋这个吊脚楼而组合而成的，这就叫重。层呢，就是说，就下面就是除了屋檐，屋檐以下的，就是叫层，一共12层9重。就在重里面还会有好几层。还有好几层，对。就像我们现在岳室啊或者复式这种跃层。 옹근 건축물이 나무 구조로 되어 있고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집안의 문들을 모두 당지 민간에서 수집한 조각 예술품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土家厝的建筑特点呢，一般的话呢，它就是飞檐翘角，这里面的建筑结构啊，它是排山式的建筑结构，它不是像那个园林式的建筑式的穿头式的建筑结构，它这个排山式的建筑结构呢很复杂，它的里面呢建筑结构啊，勾心斗角啊，飞檐翘角，它那个出现的那个枣国啊，屋顶上面的枣角啊，非常的之多，它就像一个庞大的建筑群体，本来它是一个单栋的建筑，但是看上去呢就是一个建筑的组合。
먹든 고종순이 터가족 민속원이 문물박물관은 유람객들한테 터가인들의 문화와 역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터가족의 수노이 중에서 서랑카불은 터가 예술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랑카불은 터가족 언어로 꽃으로 된 이불이라는 뜻입니다. 서랑카불은 정밀한 공예와 생동한 모양, 그윽한 향토 맛과 강렬한 민족 특색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고증에 의하면 일찍 4000여 년 전 터가족의 선조들은 이미 이런 간단한 방직 기술을 알았다고 합니다. 진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조정이 공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도안은 100여 종에 달하고 내용 또한 극히 풍부했는데 동물, 식물, 풍경, 문자 및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도 그려낼 수 있습니다. 터가족의 전통에 따르면 여자애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서 방직 기술을 배워야 하며 어른이 되어 시집을 갈 때 선수 서랑카불을 만들어 혼수로 갖고 가야 한답니다. 터가 산지에서 카불을 뜰 줄 모르는 처녀는 사람들이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요. 방직을 제외하고 터가족 처녀는 수노이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11살, 12살 때부터 수노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자기 의상이 대부분 도안도 저절로 수놓은 것입니다. 터가족 처녀들은 수용의 내용은 대부분 고기, 꽃, 학, 원앙새 등 전통적인 도안이며 이러한 도안들은 깜찍하고 특이하며 즐겁고 경사스러운 미감을 줍니다. 민속원에서는 또 원시적인 기름자는 공예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력노동은 주로 남자들 일이죠. 차입기름을 짜는 절차는 비교적 복잡한데 주로 아래와 같은 6가지 절차가 포함됩니다. 제일 첫 번째 절차는 큰 차입들을 빻아서 아스러뜨려 분말 상태로 만듭니다. 이 절차는 2시간 정도 수요됩니다. 두 번째 절차는 차입 볶기입니다. 차입 한 가마를 볶는 데 1시간 정도 수요되고요. 차입이 가마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저어야 합니다. 차입이 모래알처럼 바짝 말랐을 때 가마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차는 닦아낸 차입을 다시 한번 빻아서 아스러뜨립니다. 이는 대략 1시간 정도 수요됩니다. 다음 절차는 차입을 찢습니다. 차입을 찐 후 짜낸 차입기름은 익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절차는 차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쪼낸 차입을 특제된 모형에 넣고 둯잎과 철거리로 고정합니다. 차병은 따가울 때 만들어야만 흩어지지 않습니다. 조작이 익숙하다면 10분이면 차입 한 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절차는 차병을 기름 짜는 기계에 넣고 기름을 짜기 시작합니다. 차병을 바로 넣은 후 남은 공간에 나무를 채우고 부십니다. 부시는 과정에 수시로 더 큰 나무로 바꾸며 끊임없이 부셔야 합니다. 터가 요리는 시고 맵고 향기로운 맛을 강구합니다.
그중 주통연인 토가족 민속원에서 한번 먹어볼 만한 특색 요리입니다. 먼저 남새와 조미료를 고르게 반죽하여 대나무 통에 넣습니다. 요리 방법에는 굽는 것과 찌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차는 토가족들이 손님을 접대하는 차음료의 한 가지입니다. 생강, 찻잎, 닦은 잎살, 콩, 락화생, 깨 등을 원료로 뢰방 안에 넣고 각각 부서뜨린 후 마실 때 끓는 뜨거운 물로 타면 됩니다. 다방에서 르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느라면 세상에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제사당은 일반적으로 토가촌에서 제일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의 기둥에는 여러가지 도안이 조각되어 있고 금빛 찬란합니다. 토가족들은 선조를 숭배하지만 각지에서 공양하는 선조는 부동합니다. 장각의 토가인들은 진호왕을 공양합니다. 진호왕의 명조 때 당지 무술이 센 안무사였는데 조원장을 반대하였기에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죄를 지내는 사당 앞이 공지는 배수장이라고도 하는데 죄를 지낼 때 배수물을 주는 장소입니다. 배수문은 토가인들이 죄를 지냄에 있어서 필수춤인데 전통에 의하면 춤을 추기 전에 성대한 죄를 지내는 이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예전에 토가인들이 배수물을 주는 데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큰 규모의 배수문은 3년에 2번, 그때마다 돼지와 양을 잡아 조상의 공로를 찬송합니다. 제사의 사회를 맡은 사람을 티마라 하는데 티마가 전부를 책임집니다. 대열은 영봉, 기대, 제사대, 춤을 추는 대열로 나뉘며 그 장면은 아주 성대합니다. 티마는 작은 깃발을 흔들며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데 그 내용은 주로 착취자를 견책하는 것인데 민족이 변절자를 징벌하라 등등이며 이는 토가인들이 원수를 적개시하는 성격을 표현하였습니다. 전에 대영리 배수문은 3일 내지 7일 지속되었지만 지금은 30분쯤이 춤으로 표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토가족의 전통적 이식에 대하여 직관적인 요해를 갖도록 합니다.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배수무인데 이는 토가족이 손님을 접대하는 제일 높은 예의입니다. 정통적인 토가 풍미의 아침을 맛보는 것은 여기 온 사람들이 한 번쯤은 꼭 겪어야 할 경험이라 생각됩니다. 쌀두부는 토가인들이 좋아하는 요리인데 이는 잎쌀가루에 부추즙과 석고수를 넣고 응고된 다음에 모나게 썬 후 먹을 때 다시 끓는 물로 데우고 기름, 소금, 미원, 파, 갈비국을 넣고 먹으면 됩니다. 호지밥에도 맛볼 가치가 있는 토가족의 전통적인 찹쌀 음식입니다. 호지는 풀이 한 가지인데 매는 3월에 뜯어서 말리워 보관합니다. 먹을 때 먼저 뜨거운 물에 타고 찹쌀가루와 섞은 후 절구에 넣고 잘 찢습니다. 원소 만드는 격으로 속에 깨와 사당을 넣습니다. 토가족은 여러가지 자연물을 숭배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토가족 민속원 곳곳에는 토가인들이 숭배하는 도템이 진열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조정과 같은 것입니다.
지는 터지신인데 고대에 이는 터가족이 제일 원시적인 숭배였습니다. 이 5개 기둥은 각각 동, 서, 남, 북 중 5방위 터지신을 대표합니다. 민간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밭에 두어 터지신께서 농사의 때 맞춰서 비가 오고 바람을 거르게 해주며 년년마다 풍년이 들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명절 때마다 돼지 머리와 미주로 제를 지냅니다. 배수장이 이 제사 덧템 기둥은 높이가 12m, 직경이 1.2m이며 사명이 대력신이 떠받들고 있는데 이는 힘에 대한 숭배를 상징합니다. 덜기둥이 위에는 백색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역시 터가족의 숭배물입니다. 터지와 동물에 대한 숭배 외에 토가인들은 조상도 숭배하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조상들이 터가족이라는 산민족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세고 용감무쌍한 것을 숭배하지만 청명과 지혜를 더욱 숭배합니다. 여기 비문에 참여한 것들에는 안무사, 장군이 있을 뿐더러 작가와 과학가도 있습니다. 터가인들이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이 동남제일공이라 하는 덜비석입니다. 명조 가정년간 왜구가 중국이 동남연의 일대를 침입하였을 시 조정이 부패하고 국방이 박약하여 자신의 힘으로 왜구의 침입을 막을 수 없어 4만 명의 터가병을 모집하여 4년이란 시간을 들여 왜구를 전멸하였습니다. 후에 터가족 병사들을 노예하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매 터가 안무사성에 덜비석을 세워 그들을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터가족은 무술을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순환대에 의하면 일찍 서조식이 주무왕을 도와 상왕주를 격파시켰고 해방 초기 항미원조 전쟁 중 터가인들은 전쟁에서 용감히 싸웠다 합니다. 하여 중국에서 제일 용감하고 전쟁에 능한 민족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터가족이 무술을 배운 역사는 몇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각지 안무사들은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모두 자기 안무사 무장을 갖고 있었는데 후에 청조 정부에서 칼과 총들을 몰수하자 터가인들은 주먹과 막대기를 배웠습니다. 민속원 내에서 저는 행운스럽게도 진정한 터가족 무예를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에 와서도 터가인들이 무예를 닦는 전통은 여전히 매우 보편적인데 그 중에서도 장각의 사람인 하룡 원수의 무예가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터가 무술은 몸을 튼튼히 하는 외에 더욱 넓은 영역에 융합되었는 바 삼방군은 그 중의 하나입니다. 삼방군은 몽둥이 세대를 공중에 뿌리는 것과 북을 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몽둥이를 뿌리지 않고 철칼을 뿌립니다. 일반적으로 3사람 내지 5사람이 삼방구를 치는데 스승이 북을 치면서 노래하고 한 사람이 쟁이를 치고 다른 사람이 칼을 다룹니다. 이러한 민간 예술은 일찍 당조 때부터 귀한 것인데 명조 때 장각에 전해 들어왔습니다. 삼방구를 치는 쟁이와 북이 곡조는 같지만 가사는 여러 가지이고 대부분은 흥에 따라 마음대로 부르기에 삼방구를 칠 때 노래하는 사람은 모두 머리가 좋고 영리하며 말재주가 좋다 합니다. 그들이 말에 의하면 연속 3개월 동안 노래를 부를지라도 가사는 모두 다르다 합니다. 철칼을 공중에 뿌리는 데는 매우 높은 기술이 필요한데 정신을 고도로 집중해야 하고 뿌리는 힘이 적합해야 하며 동작이 민첩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조그만 부주의도 용기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뿌린 칼에 손발을 베거나 다른 사람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삼방구 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늘 날리고 뿌리고 받는 기술을 연습하여야 하며 눈을 감고 칼을 뿌리고 받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합니다. 터가 산채에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산노래를 부를 줄 압니다. 터가족 처녀가 산노래를 부를 줄 모르면 시집을 못 가고 청각이 모르면 마누라를 얻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때문에 대가는 터가족 젊은이들이 요내를 하는 기초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터가 청각이 처녀의 산노래를 세 가락 맞추면 그들이 연애 관계가 확립된 것으로 한다 합니다. 때문에 터가 민속원에서 처녀들은 여객들과 산노래를 할지라도 세 가락까지는 맞추지 않습니다. 산노래 외에 터가족 청각 처녀들은 나뭇잎으로 정을 전달합니다. 나뭇잎을 입에 대고 아름다운 선율을 불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터가족 청각 처녀는 서로를 사모하지만 말하기가 어렵고 또 매파가 중간에서 맺어주는 것도 싫어 나뭇잎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터가족들이 이름 있는 시집 갈 때 울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집 갈 때 우는 것은 여성들이 자신이 의지에 따라 혼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통 습관에 따르면 터가족 처녀는 시집 갈 때 꼭 울어야 하며 울음소리가 듣기 좋고 감동적일수록 좋은 며느리라고 합니다. 옛날의 터가족들은 시집 갈 때 울면서 노래를 부를 줄 아는가 모르는가를 여자의 똑똑함과 후덕함을 판단하는 표준으로 했답니다. 일반적으로 터가족 처녀가 남자편에서 결혼 날짜를 받은 후 열날 혹은 반달인 밖에 나가 일하지 않고 침대에 엎드려 밤낮 없이 운다 합니다. 그들이 우는 데는 규칙이 있습니다. 부모를 울고 오빠와 형수님 숙부를 울며 자매를 울고 매파를 울고 가마에 오를 이를 우는데 주로 모녀간의 정을 효하고 이별의 고통을 하소연하며 부모님이 키워준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오빠와 형수님한테 눈로한 부모님을 잘 모셔달라 부탁하는 것이며 부모님은 딸에게 관계 처리를 배워줍니다. 그리고 우는 데는 또 곡조가 있습니다. 기복과 효저가 있어야 하고 한 번 울고 한 번 하소연하여야 하며 애절하고 듣기 좋아야 합니다. 이런 우는 것과 노래하는 것이 결합된 예술은 터가 처녀들은 시집가기 전 남몰래 스승을 찾아 배우는데 보통 12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울지 않는 처녀는 시집을 보내지 않으니까요. 오늘날